네,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자율주행에 따른 우리가 MLCC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 겁니다. 과연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MLCC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시면 일단 우리가 자율주행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율주행은 우리가 레벨 5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사각지대 정도 경고음 정도 나오는 걸 레벨 0라고 하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 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건 레벨 1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들은 거의 다 나오는 자동차들은 레벨 1 정도는 다 시스템상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부분 자동화입니다. 차선 유지 및 크루즈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벨 3가 되면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조건부 자동화로 혼잡 구간은 자율 지원 시스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시스템 요청 시에. 자, 그리고 레벨 4로 가면 고도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뭐 로컬 지역에서의 무인 택시, 그러니까 택시 자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콜을 누르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레벨 5가 되면 완전 자동화인데, 완전 자동화는 운전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해서 핸들 자체도 없어요. 핸들 자체도. 핸들, 우리가 운전석에 보면 핸들, 브레이크 페달, 그리고 엑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레벨 5까지 가면. 근데 재밌는 건 이번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레벨 4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차량과 실시간 교통정보 송수신, 입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차량과 차량끼리도 운행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차량 내부 프로그램, 복합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뭐가? 인공지능이죠. 하나의 자율주행이죠. 자, 민간 합작 연구진이 2년 6개월 만에 도심 주행에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 대비해서 80% 정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100%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우리가 ETRI라고 합니다. ETRI라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발음하려니까 더 안 되네요. 자, 자율주행 분야에서 국제대회에서 세계 최정상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최근 열린 자율주행용 객체 분할 및 추적 기술 국제대회에서 미국 워싱턴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용 객체 분할 및 추적 기술이 비디오 트랙 부분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가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차량용 단거리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웨이브라든가 DSRC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셀러럴 차량 간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V2X라고 합니다. V2X. 일반적으로 그냥 V2X라고 표현하는데, 이 V2X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X에만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밑에 사진 보시는 건 아마존의 자회사인 죽스라는 또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던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 간의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부분들, 그걸 V2X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단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용 단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DSRC 또는 WA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좀 들어와 있는 자율주행을 보면 오토파일럿이 있죠. 오토파일럿. 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테슬라에서 만든 오토파일럿은 대충 레벨 뭐 2, 3 정도 된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도로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뭐 힘든 부분도 있고, 오히려 고속도로나 이렇게 좀 확 뭔가 달릴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에서 더 오히려 자기의 오토파일럿이 더 명확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운전 보조 장치를 장착한 테슬라 차 운전자가 주의 아래 고속도로 주행이나 주차를 스스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오토파일럿의 가장 최신 버전은 도시와 주거지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완전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베타 버전을 운전자에게 지금 현재 배포하겠다라고 최근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테슬라도 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토파일럿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테슬라만 그러냐? 아니죠. 중국에 보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스타트업 중에서 샤오펑이 좀 유명하죠. 자,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엑스파일럿이라고 있습니다. 엑스파일럿이라는 걸 만들어서 업데이트하면서 테슬라에 이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엑스파일럿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상당히 지금 자율주행에 다들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퀄컴이 사모펀드 SSW 파트너스와 함께 스웨덴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인 비오니어를 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자, 비오니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자동차가 도로 환경이나 상황을 인지해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죠. IT 업체들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자,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엑스노스 오토와 그리고 아다스용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오토를 개발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소니 쪽이 유명하죠. 소니 쪽이 유명한데 그 시장을 점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서 만든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아이소셀 오토는 자율주행 기술의 전초격인 반도체로 외부와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의 아다스 기술 개발은 자회사 하만이 맡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만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분야를 지금 현재 맡아서 하고 있고, 디지털 콕핏 쪽으로 해서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만이죠. 자, 이런 하만 자회사를 삼성전자가 9조 원에 인수를 했었고, 과거에 엄청난 인수합병 금액이었죠. 이렇듯이 이런 IT 회사들도 삼성전자 또한 자율주행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하는 멀티 레이어 세라믹 컨덴서라고 얘기하는 MLCC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MLCC.
자율주행에 있어서 MLCC가 없으면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반도체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로의 전류가 들쑥날쑥하게 들어오면 부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 수준이고 맨눈으로는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와인잔에 절반 가량만 담아도 가격이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상당히 값비싼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MLCC가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 쪽에 쓰여지게 되는데, 일단 뭐 아다스 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율주행 운전 중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다스가. 자, 전기차와 자율주행 추세로 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차는 반도체가 다양한 신호를 빠르게 전달받기 위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신호 잡음을 제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작은 크기의 높은 용량을 가진 MLCC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충족시켜 주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두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사막콘덴서. 물론 이런 삼성전기와 사막콘덴서 말고도 MLCC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은 약간 번외로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기와 사막콘덴서의 자동차 자율주행용 MLCC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약간 좀 프리미엄 제품들의 MLCC 쪽도 보면 프리미엄 제품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막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MLCC 쪽으로 약간 삼성전기보다는 중저가 MLCC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차트를 보면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컸었죠.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MLCC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적도 이번에 좋게 나왔죠. 자, 그리고 사막콘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저점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전환을 하는 분위기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잡고 상승하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8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걸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두 종목을 봤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MLCC 쪽으로 해서는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가 오리지널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원래 무라타로부터 원래 삼성전기가 MLCC 기술을 좀 소위 얘기해서 산업적으로 공유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을 좀 받은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 상당히 또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삼성전기와 과거부터 해서 MLCC 쪽으로 많이 조인을 해왔던 기업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두 회사가 더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도 보면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지금 현재 생각보다 빠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기와 사막콘덴서가 움직여주고 있고,
뭐 이런 또 MLCC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조정받았지만 다시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 단기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뭐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